안녕하세요. 평가과장입니다. 즐거운 한 주들 보내셨나요? 또 새로운 한 주를 이제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벌써 중순이 넘어가는데 지금 사무실에 전화가 오는 게 요양원 평가가 7월 30일까지 진행이 되고 재가기간이 원래대로 하면 지금 매뉴얼이 발표가 돼가지고 재가기간 원장님들이 지금 한참 평가 준비를 이제 하셔야 되는 시기인데 이게 두 개가 지금 겹친 상황이다 보니까 사무실도 정신이 없고 저도 좀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영상을 올려드릴 때는 확실히 구분해서 요양원과 재가장기관을 구별해가지고 관련 영상이나 교육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양원의 실전편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마 실전편은 우리 시청하신 분들 궁금한 것들 카페에 질문 올려주시면 영상으로 지금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런 것들 모르시면 저희 네이버에 평가과장 검색하시면 저희 평가과장 카페가 나옵니다. 카페 오셔가지고 궁금한 것들 질문하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질문 좀 보겠습니다. TLS WLSSK 7호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업계획서 부분을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 올 사업계획서 작성하기 전에 작년 사업계획서 자체평가는 꼭 필요한 건가요?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진행해야지 궁금해 알려주세요. 자, 우리가 평가에서 사업계획서 평가 매뉴얼에 보시면 직전 연도에 대한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이제 자체평가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자체평가일 수도 있고 자체평가일 수 있는 게 자체 이제 회의를 하시라는 거죠. 회의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직전 연도에 사업계획서 부분에서 어떤 비용이 남았고 어떤 부분에서는 비용이 부족했기 때문에 한정된 우리 비용 자원을 가지고 분배를 해가지고 우리 기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갈 건지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뭐 자체평가 뭐 점검보고서 이런 거까진 필요 없고요. 직원회의라든가 우리가 예를 들어 사업계획서 부분에 대해서 자체 직원회의를 통해 가지고 반영을 했다 그러면 직원회의록을 하나 남겨주시는 게 좋고요. 그 부분을 매년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진행하시잖아요. 아니 운영위원회를 그러면 매년 12월 달에 뭐 분기별로 운영회를 진행하시기 때문에 12월 정도에 운영회를 진행하시면서 운영회를 통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우리가 변경을 했다. 그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다. 따라서 뭐 기관에서는 운영회 또는 직원회의를 가지고서 진행하신 걸로 하시고 그 회의록에 관련 내용을 남겨두시고 그거에 대해서 적용 반영했다라는 사업계획서와 수입세출 예산서 결산보고서를 준비하신다면 평가에서 크게 문제가 없으실 거라고 봅니다. 자, 아셨죠? 질문 주신 TLSWLSSK75님 감사드리고요. 더 많은 질문 제가 이기나 우리 질문하신 분이 이기나 더 많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질문 또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질문이라 할 것도 없는 수도 있는데 궁금하신 것 같으세요. 자, 엔젤 시스템과 케어포에 대한 질문을 하셨어요. 우리 요양원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자, 요양원 업무 볼 때 두 시스템 중에 어느 쪽이 더 좋을까요? 써보신 분들의 장단점을 듣고 싶습니다. 실적으로 이거에 대한 대답은 두 개를 다 쓰신 기간이 있다면 대답이 가능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두 개를 다 쓴 기간은 아마 제 생각에 거의 없을 것 같으세요. 그죠? 왜냐면 하나의 시스템을 적용하면 그 시스템을 바꾸는 게 굉장히 번거롭고 힘들기 때문에 아마 둘 중 하나만 많이 사용하셨을 것 같은데 제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린 거 제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엔젤 시스템 자체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좀 이제 대형 기관들 뭐 예를 들어 50인 이상 정도 되는 시설들에 적합하게 나온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알고 있고요. 케어포 같은 경우는 이제 중소 정원이죠. 예를 들어 뭐 29인, 30인 전후에 있는 기관들이 쓰게끔 적합하게 된 게 케어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거예요. 제가 두 개의 시스템을 공격하거나 비방한 거 아닙니다. 제 나름대로 그냥 의견을 얘기한 거니까 혹시라도 관계자분들이 이걸 보고 우린 아니야. 제가 눈이 두 개가 꼭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시청하신 분들이 볼 때 만약에 우리가 한 50인 이상급 되는 큰 시설이시라면 아마 엔젤 시스템이 아마 더 나을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케어포가 좀 더 나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어느 거에 대한 정답은 없으세요. 결국 우리 기관에 직원분들이 예비로 우리가 한 달 정도 우리 써볼 수 있게 하잖아요. 쓰신 다음에 직원들에게 판단하시는 게 맞아요. 우리 실장님이 아무리 엔젤이 좋다 케어폴이 좋다 하셔도 우리 직원분들이 그거를 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직원분들이 쓰기 편한 부분이
프로그램이 가장 좋은 프로그램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셨죠? 자, 저는 여기다 한번 농담 삼아 덧붙이는 게 엔젤C 팀이 좋아요, 케어4가 좋아요, 한글 프로그램이 좋아요 라는 거를 걸고 싶어요. 그죠? 우리 아직도 엔젤, 케어4 많이들 쓰시지만 한글로 직접 워드 작성해가지고 쓰시는 기관들도 많기 때문에 이제 세 가지가 경쟁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카시아 07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간호파트 건강관리기록부를 질문을 하셨는데요. 질문 내용 좀 보겠습니다. 간호파트 어르신들 혈압 체크를 매일 수기로 작성을 하고 여긴 프로그램을 쓰시지 않는 기관인 것 같으세요. 자, 근무한 날은 제가 사인을 하고 아니라면 근무를 아니라면 요양쌤들이 사인을 하셨는데 컴퓨터 양식에다가 혈압 맥박 체온 입력을 해서 담당자 서명을 김땡땡으로 입력해도 되나요? 근무한 날은 본인 이름을 입력해도 되는지, 그리고 근무 안 할 시 요양쌤 이름도 입력 가능한지 정말 궁금해 여쭤봅니다. 참고로 요양쌤이 쓰는 급여기록지는 간호파트 부분에 체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답을 할 건데 첫 번째, 맨 마지막 거 먼저 답을 드릴게요. 요양쌤이 쓰시는 급여기록지에 간호파트에 혈압 체크 안 한다고 하셨는데 문제 커지실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아마 저희 쪽도 수기기록 하시는 저희 거래처분들이 가끔 전화해서 질문을 하시는데 급여기록지는 법정서식이세요. 별지서식이다 보니까 법정서식에 맞게끔 준수해서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급여기록지는 우리가 청구에 대한 근거자료세요. 따라서 급여기록지는 법정서식에 맞게끔 작성법에 맞게끔 기록을 다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 질문하신 분처럼 건강관리기록부 간호파트에 별도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급여기록지는 안 하고 있다. 이게 더 문제가 됩니다. 반대로 하셔야 돼요. 급여기록지에 간호사님이 혈압, 맥박 체크하시고 간호사님이 급여기록지에 사인을 하시고요. 간호사님이 원래 하고 있는 간호사 기록, 건강관리 기록부에는 혈압 체크를 반대로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강하게 이 부분은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적까지는 아닌데 문제가 커질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첫 번째, 급여기록지에 반드시 간호사님이 혈압, 맥박 체크를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게 간호사님이 근무한 날은 본인이 사인하시는 게 맞으세요. 근데 예를 들어 간호사님이 근무를 안 하시는 날이 있어요. 예를 들어 토요일, 일요일 날 근무를 안 했는데 건강기록부에 체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제가 관련 시군구 또는 공단에 질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시, 예를 들어 우리가 안양시라면 안양시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간호사가 없을 때의 건강관리 기록에 대한 체크를 어떻게 되는지 꼭 물어보라고 말씀드렸어요. 평가에서는 근무한 날에 대해서만 그 작성 사인을 했다면 문제 삼진 않아요. 근데 이게 꼭 시군구 자체 점검이라든가 시군구 점검 이런 데에 와서는 또 지적을 합니다. 따라서 두 개로 나뉘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시군구 쪽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군구에 확인하셔가지고 우리 간호사님이 휴일일 때는 사인을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하시는 게 좋아요. 평가에서는 두 번째 평가에서는 간호사님이 근무한 날에만 사인만 됐으면 평가에서는 큰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두 개를 구분해서 반대 확인해 주셔야 되고, 반대로 또 세 번째 말씀드릴 게 건강을 혈압 맥박 체크는 요양사님이 하기 수가 없는 의료행위입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요양사님이 사인을 하신다라는 거는 문제가 소지가 돼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두 개가 충돌이 돼요, 지금. 그죠? 의료법적과 우리 평가나 우리 노인장기관 운영상에서는 충돌이 나기 때문에 아마 응용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부분은 응용편을 꼭 확인을 다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컴퓨터 양식에다가 담당자 김땡땡을 입력해서 출력을 하려고 하시면 안 되세요. 우리 전산 아까 질문에 답변드렸던 뭐 n땡땡이나 캐땡땡 같은 경우는 자체 로그인을 타고 들어가는 거에는 우리 전산으로 이름이 나오면 인정이 되지만 예를 들어 자체 한글 서식이나 이런 데에는 김땡땡을 입력해서 출력하시면 안 되세요. 따라서 담당자 서명란에 김땡땡을 입력하시면 안 되세요. 수기로 쓰셔야 되는 겁니다. 수기로 아셨죠? 수기로 쓰고 사인하셔야 돼요. 근무한 날은 본인 이름 써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투약기록지 부분이나 이런 부분 자세한 서명은 제가 링크도 영상 말미에 링크를 연결해 드릴 테니까 응용편 보시면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아셨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고요. 굉장히 고민 많으신데 첫 번째 뭐 다른 거는 크게 나중에 문제 삼지는 않을 수 있지만
제가 처음에 답변 드렸던 거 있죠? 급여지급 기록지에 간호파트에 아직 기록 안 하고 계시면 그거 문제가 커지니까 그 부분은 먼저 빨리 보완을 해서 진행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저희도 실버노트가 저희도 수기로 쓰시는 저희 거래처들 위해 실버 원노트가 나가지만 실버 원노트에 보시면 간호파트, 요양파트가 나눠집니다. 요양사님이 쓰셔야 될 거, 간호사님이 쓰셔야 될 거. 그러나 간호사님이 쓰셔야 될 거에 혈압메파 체크를 빼버렸어요. 헷갈리고 이중 기록이 되다 보니까 중복 기록이 되죠. 그게 요양파트에는 급여지급 기록지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록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법정서식은 그거에 대해서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기록 작성법을 따라주시는 게 좋으세요. 아셨죠? 자, 다음 질문 또 보겠습니다. 뚱땡이 엄마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가지표 36-2번 질문을 하셨는데요. 자, 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 주셔가지고 올려주신 영상을 보며 평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 시청하신 시청자분인 것 같으세요. 자, 다름이 아니라 평가지표 36-2번 배설관리에 대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몇 번 이상 해야 되는 횟수 제한이 있나요? 우리 유효생이 자주 물어봐 질문합니다. 수시라는 건 뭔가요? 이 어르신이 한 번을 할 수도 있어요. 또는 이 어르신이 20번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대로 기록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수시로 횟수 제한을 몇 번 하라는 건 없습니다. 아셨죠? 따라서 반드시 기관에서 수시로 적으실 때는 횟수 제한이라는 거 없습니다. 순수 그 어르신에게 비슷한 기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마 응용편에서 설명을 아마 드릴 때 횟수를 통상 우리 일반인들 또는 어르신들, 우리 일반인들이 보통 화장실을 소변 배변 합치면 뭐 4번, 7번 사이 가시겠죠. 우리 어르신들도 보시면 뭐 수시로 정확하게 적으시다 보면 이 어르신이 배설이 통상 뭐 4번에서 배설이라고 하는 건 소변 배변 합쳐서예요. 그죠? 한 4번에서 6번 사이를 정말 하고 계시다면 그 정도로 횟수로 기록하시라고 하셔도 돼요. 그죠? 이건 우리끼리니까 이 말 하고 있는 겁니다. 정답은 수시로 횟수에 대한 거를 우리가 정해서 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러나 만약에 우리 요양구사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막 정말 어르신이 배설을 30번인데 30번 다 적는다. 배설의 문제가 커지신 거죠? 그런 거에 대한 세부 기록도 많아지다 보니까 통상 이 어르신이 뭐 예를 들어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아니면 뭐 집중 배설 3번 그죠? 3일 연속 기록한 거에 대한 배설 횟수를 보시고 그 횟수와 비슷하게 기록해 나가시는 것도 어떤 기록의 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셨죠? 우리끼리 괜히 이거 갖고 또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시고요. 자, 질문 주신 뚱띵 엄마님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에도 더 유익한 질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또 보겠습니다. YMH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와상과 준화상의 기준이 뭘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와상과 준화상의 정확한 기준과 근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우리가 자 보세요. 욕구사정 측정을 하시죠. 거기에 욕구사정 측정해 보시면 신체 기능에 보시면 우리가 X는 와상이고요. 세모는 준화상이고 동그라미는 일반적인 거라고 우리가 체크 기록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근거는 그거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죠? 거기 공단에서 욕구사정 작성법에 X라고 하면 와상, 그죠? 세모라고 하면 준화상, 그죠? 동그라미라고 하면 일반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근거와 기준이 그걸로 구분하시면 되는 거고, 통상 우리가 뭐 어떤 거기에 보시면 신체 욕구사정에 보시면 어떤 뭐 양치질액에 대해서 와상, 또는 뭐 혼자 이동에 대해서 뭐 준화상 이렇게 하는데 종합의견을 우리 기관에서 적으시는 거세요. 예를 들어 뭐 거기에 12가지, 16가지 정도의 체크하게 돼 있는데 전체적인 체크가 이동에 거의 불가능한 와상 X 체크가 많아지신다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종합 의견을 낼 때 전체적으로 이 어르신은 와상 상태인 것 같다라고 의견을 내시는 거고요. 거기 안에 세모가 많다면 기관 자체에서 이 어르신은 준화상이라고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와상과 준화상의 정확한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욕구사정에 있는 신체 기능의 측정 작성법에서 X, 세모, 동그라미가 있으세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체크를 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준화상과 와상을 판단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아셨죠? 자, 그럼 나름 핵심적인 깨알 질문이었습니다. 이거는 질문 감사하고요. 저도 순간 이게 뭔가 했어요. 지금 질문을 보고. 자, 그럼 또 다음 질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둘기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집중배설에 관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유친족과 삽입을 하였을 때 집중배설 관찰 시 매 시간마다 소변량 관찰 기록하여야 하는지요? 궁금합니다. 우리가 집중배설 관찰 기록은 3일 동안 4시간마다 그 어르신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는 거세요. 따라서 이 부분은 체크를 하시는 게 맞으세요.
아셨죠? 번거로우시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집중배설 관찰 기록지가 매번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어르신이 입수하고 나서 딱 한 번만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질문 주신 비둘기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많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요양원 실전편 질문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청하신 분들도 나도 이런 게 궁금한데 혼자 속으로 썩지 마시고요. 저희 평가과장 카페에 오셔가지고 질문을 하신다면 선별해가지고 영상으로 지금처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많은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평가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